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상 IT입니다. 여러분들이 채널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채널은 IT에 대한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는 책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가끔 소개해드리기로 했었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코로나가 시장을 바꾼다 라고 하는 이름의 책이에요. 자,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세기 북스에서 저한테 관련된 책을 두 권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권은 넷플릭스 인사이트라고 하는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이 바로 이 책이었었는데, 제가 구매를 했었던 책들, 읽어보고 좋았던 책들 소개도 드리는데 가끔 이렇게 신간을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꼭 출판사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이 책을 읽어보고 나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도 되겠느냐라고 이야기 드리면 대부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구매한 책은 아니고 받은 책이지만 솔직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원래 영상까지 찍을 생각은 없었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게 되면은 지금 이 책 가격이 18,000원이거든요. 근데 IT를 좋아하시거나 트렌드에 대해서 궁금하셨으면은 이거는 돈이 안 아까운 책이 분명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채널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은 저도 책을 쓰는 저자이기도 하고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들, 스마트워크에 대한 것들을 강의도 하고 있고 소규모로 자문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도 8년째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고서 마음에 들었다는 거는 꽤 괜찮은 책이라는 얘기겠죠. 자, 책에 대한 것들 몇 가지 같이 핵심적인 내용을 좀 볼 겁니다. 사실 코로나에 대한 내용들이 책이 너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볼 필요가 있겠느냐 싶기도 한데, 잘 정리된 책이라면 의미는 있겠죠. 자, 우선 이 책은 누가 쓰셨냐면은 소비 트렌드 전문가 이준영 교수님이 쓰셨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 양력을 좀 보게 되니까 이분이세요. 얼굴을 본인이 드러내셨는데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로 있으시고 보니까 일코노미라는 책을 쓰셨던 분입니다. 저도 일코노미라는 책 굉장히 재밌게 봤던 책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뢰도가 올라갔어요. 제가 중간중간에 접어둔 내용들이 있어서 핵심적인 것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책 제목이 넥스트 노멀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뉴노멀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한번 설명을 영상에서 했었죠. 뉴노멀이라고 하는 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책 제목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몰라도 아예 새롭게 이제는 뉴노멀이 아니다 넥스트 노멀이라고 설명을 하시고 계세요. 다만 약간 아쉬운 거는 이 넥스트 노멀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퍼져 있는 건 아니고, 글쎄 어디에서 좀 나온 근거는 없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전염병 이후에 새로운 특징들이 표준이 되는 넥스트 노멀 시대로 지금을 정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화 관심, 행동 양식 등에 대해 변화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져 있죠. 확실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좀 흥미로웠던 것들 몇 가지 좀 봐볼게요. 식문화의 넥스트 노멀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넥스트 노멀 시대의 새로운 표준을 몇 가지를 정하셨었는데, 첫 번째는 종교의 넥스트 노멀입니다. 성수님께서 신부님께서 성수가 든 물총을 듣는 모습 페이스북에서 캡처한 사진을 넣어놓으셨던 것도 꽤 의미가 있었었고요. 식문화의 넥스트 뉴멀, 그러니까 많은 식당들이 배달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 패션계의 넥스트 노멀, 패션계의 넥스트 노멀을 아마 짐작하였을 겁니다. 네, 마스크가 패셔너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도 몰랐던 내용이라서 밑줄을 쳤던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일반적으로 서양에서 영웅으로 묘사되는 배트맨이나 조로 등은 입이 아닌 눈을 가리고 있다. 그렇더라고요. 입을 가리는 행동은 강도나 악당이나 하는 짓이기 때문에 영웅 캐릭터는 눈을 가린다. 그런 얘기를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입을 가리는 걸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마스크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였었는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눈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입을 가리는 게 크게 어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투명 마스크 리프라는 게 지금 대박을 쳤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넘겨보게 되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프라이빗 여행, 혼행족의 증가라는 부분도 의미가 있습니다. 혼자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증가했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서 요즘에 키워드가 등산이 다시 뜨기 시작한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보통 40대, 50대 이상이 많이 가는 등산이 20, 30대도 많이 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나왔던 것들, 흔한 혼산, 둘산, 그리고 등산 스타그램, 이런 식으로 태그를 하게 되면 관련된 것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도 되어져 있어요. 자, 이제 저도 IT 쪽이니까 IT로 좀 넘어가면은 언택트 시대 오프라인의 미래에서 MS가 등장하는 빌드 2020 행사, 여기서 재밌었던 것들, 저는 이제 연설 같은 것들을 찾아보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요새 주가 대박인 회사가 있죠.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CEO가 주방에서 진행을 했었던 영상들이 나왔어요. 이거 이후에도 사실상 굉장히 많은 IT 회사들의 대표들이요, 직접 나와서 영상으로다가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생각보다 더 빠르게 언택트가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죠.
일본의 노래방 얘기도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가 되면서 사실상 노래방들 대부분이 문을 닫았어요. 근데 일본의 노래방 얘기를 보게 되니까 일본의 노래방 가라오케 노테스진도 원격 근로자를 위한 상품을 출시했다. 평일 개장 후 오후 8시까지 노래방 공간을 개인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겠다. 한 달 무제한 사용 요금은 3,980엔, 45,000원에도 엄청 저렴합니다. 업체는 노래방이 보통 역 근처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접근성도 좋고 일반 사무실을 빌리는 것보다 저렴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몇 년 전부터 일본에서는 노래방 등의 공간을 사무실로 빌려주는 비즈니스가 시작됐다. 이건 생각 못 했었던 거였는데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산업이 있었냐면요. 잘 안 되는 도심에 있는 모텔 같은 경우에 그거를 개조하게 되면은 생각해보세요. 모텔을 개조하게 되면 각 방이 있죠. 친구류도 있죠. 게다가 친구를 치우고서 책상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피스텔로 변화시킬 수 있게 돼요. 그것처럼 일본에서는 노래방을 사무공간으로 바꿔주는 거죠. 근데 제가 써놓은 말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노래방들은 지하에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게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간지 오래됐지만은 예전에 수의 노래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또 지상 2, 3층에 있다 보니까 그런 데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환기는 필수가 돼야겠죠. 자, 큰 챕터 두 번째가 넥스트 노멀 시대의 소비 트렌드 7가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책 전반에 걸쳐서 좋은 내용들이 많기는 한데 뒤로 갈수록은 약간 좀 힘이 빠지는 것 같고요. 대신에 앞에 있는 부분은 인사이트를 얻을 만한 것들, 우리가 사례를 구축해서 사례에 대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많이 있었어요. 계속 봐보죠. 넥스트 노멀 소비 트렌드 중에서 소비 시장은 어떻게 바뀔 거에 대해서 국면과 시나리오 같은 것들이 들어가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도표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것들이 역시 교수님이 쓰신 책이다 보니까 다양한 근거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로 들어간 거는 홈코노미예요. 홈코노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홈과 이코노미 합성어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관련된 키워드로 하나 뽑았던 내용이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는 재밌는 키워드를 발견을 했습니다. 홈코노미 키워드는 트렌드 와칭닷컴에서도 인스피리언스라는 키워드로 개념화시키기도 했다. 집안과 경험의 합성으로 집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즐긴다는 이야기다. 맞죠?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집에서 해야만 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들로 늘어나 보니까 과연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이베이 코리아에 대해서 재밌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이베이 코리아는 이전에는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소비하는 태도인 욜로가 소비 시장을 이끌었다면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홀로를 키워드로 선정했다. 뭔가 말장난 같기는 한데 홀로라는 키워드를 보게 되니까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집에서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건강용품, 헬스케어, 대용량 제품, 오버사이즈, 집콕 제품, 라이프 앳홈, 온라인 쇼핑의 앞글자를 따서 키워드를 도출했다. 그렇죠. 집에 있는 동안에 대용량 제품들 구매하시는 분들 많이 늘어났어요. 자, 홈마루댄스의 직콕놀이 넘어가고요. 의미 있는 것들 보시기에 흥미로웠던 것들 들어갑니다. 어떤 놀이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서 트래블 프롬 홈 혹은 트래블 프롬 홈 챌린지라는 해시태그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지금 이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집에서 놀고 있는, 집에서 놀 수 있는 방법들, 재미있는 아이디어들 수백만 가지를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이걸 보고 난 다음에 몇 가지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기록을 해놨어요. 저도 이제 점점 집에서 놀 수 있는 것들이 떨어져 가고 있거든요.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가볼게요. 자, 여기서 연결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 방구석 여행 떠나기입니다. 지금 여행 못 가서 답답하신 분 정말 많을 겁니다. 저도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집에서 가끔 보다 보면 외국에서 치료하신 분들이 올리는 유튜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위안을 느끼기도 하는데 방구석 여행 떠나기에선 아예 그런 회사들이 지금 이벤트성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벤트성이지만 나중에는 이게 대세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에어비앤비는 온라인 체험 서비스를 출시했다. 전 세계 30개국에서 열렸다. K-뷰티, 요리, 명상, 인테리어 디자인, 체험 상품 모두 화상 플랫폼 줌으로 진행했다. 줌은 뒤에서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올 텐데 대세가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VR도 인기를 끌고 있다는 내용인데 자, 역시 중국입니다. 알리바바 그룹의 타오바오는 2020년도 4월 여행 콘텐츠 타오바오 라이브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1000만 명이 접속했다 그래요. 역시 중국이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앞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대신 여행을 가주는 상품들. 외출 욕구가 폭발했다는 이야기들, 집의 미래에 대한 것들. 자, 두 번째, 언택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별도의 키워드로 분류했었는데 이 책은 하나에서 지금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놓쳤었던 것들을 오랜만에 다시 읽었습니다. 이거는 같이 공감해서 꼭 읽어보셔야 돼요.
재택근무의 시대 워라밸을 재정의하다. 1980년대 쓴 제3의 물결을 통해 일의 미래를 전망했다. 엘빈 토플러가 전망했는데 미래의 지식 노동자들은 전자 오두막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더 제가 밑줄을 두 번 쳤던 내용은 뭐였냐면요. 많은 전문가가 머지않은 미래에 노동자가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일이 노동자에게 오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언했던 겁니다. 나중에는 일을 하러 가시는 게 아니라 일이 나한테 온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데가 일터예요. 일만 오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프리랜서가 앞으로 더 많아지겠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라이브 커머스의 거의 종족은 이젠 중국이 됐어요. 중국에서는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작은 것들을 팔고 있는데 2020년 춘절 기간 동안에 1,500곳이 넘는 자동차 대리점이 타오바오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자동차를 판매했다. 심지어 우한시의 부시장급 고위 간부인 리창, 우한시 당조성원이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 출연해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가지 동행 채널, 여러가지 채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정부에서도 라이브 커머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이벤트를 했었죠. 지금은 네이버가 뛰어들었었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롯데, 신세계 모든 곳들이 라이브 커머스로 물건을 팔기 시작합니다. 라이브 커머스하고 홈쇼핑은 달라요. 규모도 다르고 제재도 다릅니다. 근데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하는 거 우리는 라이브 커머스 채널을 볼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 있으면 추석 때가 되죠. 자, 관련된 것들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세 번째는 멘탈 데믹이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와 함께 어떤 것들에 우리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느냐, 명상관리 프로그램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 자, 의미 있는 것들 나왔네요. 로컬리즘, 로컬 보어. 집 근처에서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소비를 하려고 하는데 로컬리즘 소비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로컬 보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점 중에 하나가요. 교양이 좀 쌓이는 느낌이 들어요. 모르셨던 용어부터 시작해갖고 어디 가서 얘기하기 딱 좋았던 것들 있죠. 야, 로컬 보어라고 알아? 로컬 보어라고 있어. 라든지 요즘에는 사실 이런 것들이 왜 괜히 외국어로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는 한데 집에 있으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한계선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학교에서 억지로 공부했었던 용어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용어를 보시면서 내가 알기 시작하면서 약간의 지적 허영심과 지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로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 것들이 참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컬보이는 자신의 지역에 있는 로컬 푸드를 사 먹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동네 편의점들,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들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들이겠죠. 물론 지역마다 다르긴 합니다. 네, 제가 이건 밑줄 두 번 또 그은 게 나왔어요. 코로나 디바이드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코로나가 많은 것들을 분열시키고 구분하고 있죠. 그 중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회 계급 분화는 이거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꼭 고민해야 되는 부분을 담고 있어요. 사회적 불평등을 연구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영국 가디언지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사회에 새로운 4가지 계급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계급은 원격 근무가 가능한 노동자들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실 것 같아요. 코로나가 이슈가 있더라도 집에서 격리를 당하시더라도 집에서 일을 하시더라도 월급이 줄어들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두 번째, 필수적 노동자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30%라고 이야기하는데 경찰관, 소방관, 운수 노동자, 의료 종사자, 배달 노동자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자리는 잃진 않지만 전염병 감염된 위험에 처해지게 된다. 자, 세 번째가 더 문제가 되겠죠. 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입니다. 이 계급은 소매점, 식당 서비스, 위기 속에서 무급 휴가를 강요받는 사람들 혹은 해고다. 네 번째는 저도 몰랐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죠. 불법 이민자, 재소자, 노숙자다. 잊혀진 노동자로 지칭이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이분들은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슈가 더 확산되면 확산이 될수록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더 많이 길어질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지만 현재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 그 정도까지 미치지 못하더라도 생존 수익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은 사실 많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재밌는 건 양극화 소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양극화 소비, 초부유층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이 부분은 좀 재밌더라고요. 2020년도 2월 초부터 개인용 제트기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요, 두세 달만 참으면 되나 하고서 재택이 따고서 섬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영화 제작자 데이비드 게퍼는 3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7,230억 원에 해당하는 요트 사진과 함께 바이러스를 피해 카리브의 그레나딘 제도에서 격리 중, 이건 격리가 아니라 휴가죠, 장기 휴가를 가셨어요, 이렇게 올려갖고 공부는 샀다.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여행을 가더라도 올리지 말자, 그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자, 나머지 의미 있는 것들 많습니다.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요, 양극화 시대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린 뉴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같은 것들이 나와져 있어요. 이런 것들 제가 다 읽어드리게 되면 책 보는 재미가 줄어들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묘미는 무엇보다도 자세한 설명들, 코로나가 어떻게 시장을 제목이 시장이잖아요. 각 시장에 대한 언급이 잘 되어져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7가지 키워드는 한번 밑줄 치시면서 지금 본인 사업에 도움이 되실 만한 것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끝으로 작가의 말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역시 마무리 멘트겠죠. 마무리 멘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낀 현재, 우리는 길고 긴 전쟁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먹구름 뒤에 가려진 희망의 빛을 의미하는 실버 라이닝에 주목하고자 한다. 실버 라이닝은 영국의 작가 존 밀턴이 모든 구름의 뒤편은 언제나 은빛으로 빛난다라고 표현해 생겨난 단어다. 이는 구름의 환한 언저리, 밝은 희망, 앞날의 광명을 의미한다. 괴로운 시간 뒤에는 항상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붕괴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넥스트 노멀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 그리고 창조적 상상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더 나은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갈 준비를 하자. 준비를 해봐야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소비 변화 어떻게 흘러가는지, 코로나가 시장을 바꾼다, 이현준 교수님이 쓰셨던 책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 드렸습니다. 재밌는 책 불명하고요. 혹시 관련해서 도서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나는 7개 키워드가 이게 더 궁금했었는데 라는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문의 주시게 되면은 제가 보고 나서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서 감사합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은요,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번엔 더 재밌는 책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일상 IT였습니다.